김영환 교수들이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태도가 바뀔 때까지 휴진하겠다는 건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스스로 60-70점이었다고 평가했는데 시민단체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인구 100만의 글로벌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응급실이 없던 단양군에 보건의료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금요일 휴진을 비롯한 하루짜리 집단 행동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부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휴진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의대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은 없을 거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응급이나 중증 환자를 제외한 수술과 시술,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합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34명 중 62.7%가 무기한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충북대 의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원이 결정돼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춰 세우고 의료계를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라고 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의 자세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이제 싸우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 지난 4월부터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매주 금요일 하루짜리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동네 병 의원들과 함께 집단 휴진에 나섰는데 이날 휴진 참여율은 절반이 조금 넘은 55%.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적었고 진료 일정을 미리 조율해 혼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기한 없는 휴진이어서 진료 연기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실 교육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의과대학생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도가 뒷받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서 서울대병원은 일주일 만에 휴진을 철회했지만 이후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과 고려대 의대 등도 속속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민선 8기 임기 4년 중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년간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스스로에게 60-70점을 줬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안전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김 지사에게 낙제점을 줬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임기 4년 가운데 절반을 마친 김영환 충북지사. 12개 주요 성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스스로에게 60-70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못난이 김치를 충북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 전국 최대 규모 의대 증원을 이뤄낸 것도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대표 공약이었던 의료비 후불제는 후반기에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는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과 미래입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오송 참사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라며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밖에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K바이오 스퀘어와 투자 유치 100조 원 달성, 관광객 1억 명 유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완성을 후반기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는 속도 있는 개혁과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정 운영을 핵심 가치로 하여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년 김 지사의 충북 도정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즉흥적인 행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오송 참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고 책임자 자체가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도지사로서 이제 말만 할 게 아니라. 김 지사는 취임 초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매달 발표하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10위권 밖이라 아예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방치돼 왔다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새로운미래 김정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탄생시킨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MBC 충북은 통합청주시의 현재와 명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통합 10년을 맞은 청주의 모습을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하나가 된 통합청주시가 다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청주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통합의 주역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고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통합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겨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날입니다. 1946년 해방 직후 나누어졌던 청주시와 청원군. 1994년 첫 통합시도가 무산된 이후 20년 동안 무려 3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통합 논의는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통합을 공약으로 걸었던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모두 당선되면서 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3번씩이나 무산됐던 총통합을 청원군민의 큰 결단, 또 청주 시민의 큰 결정으로 통합이 이뤘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결과 헌정사상 첫 주민자율 통합시란 수식어를 단 통합청주시가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합심해서 통합을 이루어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열흘 동안 각종 전시회와 축하 공연도 진행합니다. 삼전사기 끝에 68년 만에 하나가 된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 이제 새로운 비전을 통해 미래 100년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행정구역을 허물고 하나가 된 청주시의 지난 10년.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에는 통합청주시의 10년의 모습과 성과를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 청주시의 출범 이후 청주시의 외연은 넓고 커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인구 변화. 통합 첫 해인 2014년 12월만 해도 84만 1천여 명이었던 청주시 인구는 지난 5월 87만 7천여 명으로 3만 5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청주시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 두 개 시군을 합쳐도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예산 규모도 올해는 2배 가까운 3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합 이전보다는 경쟁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계속 가져가는 뭐 이런 측면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구 100만을 꿈꾸는 도시로서 성장하고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면모는 기업체와 노동자 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이후 62조 원 상당의 투자 유치로 기업체가 전체 3,600여 곳으로 1,100여 곳이 늘었고 취업자 수도 42만 1,000명에서 48만 명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10년 전 24조 5,900억 원이었던 지역 내 총 생산도 38조 6,500억 원으로 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하고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이 청주에 많이 들어서면서 그런 일자리하고 경제적인 그런 규모도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한편 청주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선정한 10대 성과로 충청권 CTX 청주 도심 통과 확정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사통 발달의 교통망 완성 등을 꼽았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전국 언론노조가 국민의힘 지역당사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 충북협의회는 오늘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지배구조가 방송법에 따른 자유와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 장악을 통해 차기 정권을 탈환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응급실이 없던 단양군에 보건의료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 임시개원 기간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하루 평균 10명 가까이 됐는데요. 열악한 농촌 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임시 진료를 시작한 단양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아침부터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년째 서울로 심뇌혈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70대도 내원했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고 싶어서. 근데 여기가 지금 내 생각인지 몰라도 좋은 것 같아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근무하는 응급실은 한 달 동안 278명이 찾았습니다. 단양 주민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9년 전 단양 서울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사실상 응급 의료 공백 상태였던 단양 지역에 1차 응급 의료 체계가 갖춰진 겁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 지역 군민들이 증상을 느꼈을 때 부담 없이 가까운 거리에 내원을 하셔서 그 심각성 여부를 감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응급기관의 개원이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개원 한 달 만에 정식 개원한 단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내과와 소아과, 정신의학과, 치과 등 10개 과 진료를 비롯해 30개의 입원 병상을 갖췄습니다. 최신 CT 장비와 응급차 안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동형 자동 CPR 기계도 마련했습니다. 의사 5명과 간호사 8명,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합니다. 현재는 건강검진도 가능하도록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개원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 공약과 달리 도립에서 군립으로 바뀌며 병상 규모가 축소됐고 수차례 연봉을 올린 끝에 의사를 구한 데다 인건비만 운영비 30억 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새로운 그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모델이 되도록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도 많은 관심으로다가 예산 지원이 있을 거로다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군 단위로는 22년 만에 문을 연 단양군 보건의료원. 현행 의료진의 유지와 운영비의 원활한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와 진천, 음성 지역에 내일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무더웠지만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충북 지역 장마는 이달 말인 오는 25일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